자, 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들과 잘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수학이 강의 6번째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그리고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형계의 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주어진 선형계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때 기본 변수 베이직 베리어블즈과 자유 변수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기본 변수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즉 개수행렬이나 또는 첨가행렬이 되겠죠. 행렬의 추측렬, 피봇열에 대응하는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 변수라고 하면은 기본 변수 이외의 나머지 변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유 변수라고 합니다. 자유 변수는 이름에서 아는 것 같이 그 값이 임의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유 변수를 가지는 선형계는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진다고 하면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는 그러한 선형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통해서 선형계의 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선형 방정식 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거를 행렬 형태로 쓰면 a x equal b였고요. 이걸 가지고 기본 행연산을 하게 되면 u x equal c가 되고, 다시 이걸 기본 행연산을 더 하게 되면 r x equal d라는 형태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u를 가지고 우리가 사다리꼴 형태라고 그랬고요. 사다리꼴 형태. 그 다음에 이 r을 가지고 요거는 기약 사다리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u에서 r로 가는 것은 뭡니까? u에 있던 피봇의 위아래를 다 0으로 만들고 그 피봇을 1로 만들게 되면 그게 R 형태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때 사다리꼴이나 기약 사다리꼴에서 그 열에 피봇이 없는 열, 그죠? 자, 피봇이 있는 열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피봇이 있는 그 열을 가지고 우리가 피봇열이라고 했었고요. 피봇열, 피봇열. 그리고 피봇이 있는 위치를 가지고 위치를 확인해서 원래 주어진 행렬의 그 위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피봇 위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봇 열에 해당되는 변수를 가지고 기본 변수라고 했었어요. 기본 변수. 그리고 그 피봇 열에 해당되지 않는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유 변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자유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수에는 임의의 값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형계에 자유 변수가 있으면 그 선형계가 해가 있다고 하면 자유 변수의 임의의 값을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형계는 해가 많은 경우,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선형계의 해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어떤 주어진 선형계에서 우리가 행연산을 진행을 했어요. 행연산을 진행해서 기약 사다리꼴 형태로 변환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행렬이 주어진 선형계의 기약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의 첨가 행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여기에서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R, 요게 D였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RD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피봇은 어디예요? 제일 첫 번째 행의 제일 왼쪽 0이 아닌 성분이 피봇이죠. 이게 피봇입니다. 피봇.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의 피봇은 첫 번째 행의 피봇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자, 이것도 피봇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에는 피봇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것과 이것은 피봇이 됩니다. 피봇. 영어로는 PIVOT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글 쓰는 것보다 영어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봇이 있는 이 두 열은 뭐가 돼요? 이 두 열은 피봇열, 피봇 칼럼이 됩니다. 그죠? 자, 피봇이 없는 이 열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피봇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변수는 사실은 요거는 x1, x2, x3죠. x3에 해당되고요. 이 변수는 뭐가 됩니까? free variable, 자유 변수가 되죠. 그래서 free variable이 됩니다. 자, 여기 피봇 칼럼에 해당되는 x1과 x2는 뭐가 돼요? 이거는 여기 나오는 기본 변수, 베이직 베리어블이 되죠. 요거는 베이직 베리어블즈가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이 RD를 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원래 그 선형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선형계는 써보면, 자, 요걸 가지고 선형계를 적어보면 x1 더하기 x2는 0x2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자, 0x2 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5x3는 1이란 뜻이죠. 두 번째 것은 써보면 0x1 플러스 x2 플러스 x3는 4라는 뜻입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0x1 더하기 0x2 더하기 한번 적어봅시다.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는 0 이런 식의 해당되는 첨가 행렬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식은 0x1, 0x2, 0x3 다 더하는 것은 제로다. 이건 의미 없는 식입니다. 그죠? 이건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x3가 자유변수였죠. x3가 자유변수예요. 따라서 x2, x1 즉 베이직 베리어블 기본 변수를 이 프리 베리어블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써보면 요거는 이제 x1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오면 5x3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x2는 뭡니까? x2는 이건 이렇게 써보면 x2는 넘어오면 마이너스 x3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x3는 이거는 자유변수예요. 그죠? 자유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임의의 우리가 그 해 공간을 실수라고 본다고 하면 임의의 실수가 됩니다. 그죠? 임의의 실수.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답을 한번, 해 집합을 제대로 한번 적어보면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 집합은, 해 집합, 솔루션, 따라서, 솔루션 셋은요. 원하는 게 x1, x2, x3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적어보면 x1은 뭐예요? x3 플러스 1이고요. x2는 뭡니까? 마이너스 x3 플러스 4입니다. 그리고 x3는 x3입니다. 자, 요거는요, 요렇게 쓸 수 있어요. 요렇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3를 밖으로 묶어낸 다음에, 이렇게 쓰고, 하나에 또 x3가 없는 또 하나의 열벡터를 쓸 수가 있어요. x3 있는 걸 다 묶어냅니다. 어떻게 내요? 5 마이너스 1 1이 되죠. 여기는 어떻게 써요? 첫 번째 성분은 1이 되고요. 두 번째 성분은 4가 되고요. 세 번째 성분은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주어지는 이제 솔루션 셋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서 x3이
x3이 임의의 수기 때문에 그죠? 솔루션 셋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또는 x1, x2, x3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임의의 x3 대신에 임의의 매개 변수 s라는 걸 씁니다. s는 5,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더하기 1, 4, 0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여기서 s는 임의의 arbitrary real이에요. 임의의 실수.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선형계에 RD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면 그 선형계의 해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형계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자, S는 임의 값이죠. 그러면 S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140이 됩니다. 그죠? 140이 되고, 그 다음에 S가 1이 될 수도 있어요. S는 임의 값이기 때문에 1이 될 수도 있어요.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해는 1 집어넣으면 6, 3, 1 이렇게 될 수 있어요. S가 100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100이면 501, 그 다음에 100이니까 마이너스 96, 그리고 100이니까 100. 이 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상에서요, 140이라는 점을 지나고 그 방향의 벡터가 5-1로 되는 직선, 공간상에 이 점을 지나고, 자, XYZ로 그 향하는 그 방향이 이와 같은 그러한 직선이 여기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렇게 마지막으로 해를 이렇게 표현하는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해집합에 네, 매개 변수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는 우리가 뭘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S를 썼죠. S.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선형계의 첨가행렬이 다음과 같이 축약되었다고 할 때 이거에 이 선형계의 이제 일반의 general solution입니다. 일반회라는 거는 모든 답이 될 수 있는 걸 다 포함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이 선형계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선형계 주어진 것은 지금 주어진 이게요. 이게 뭐냐면 선형계의 첨가행렬이에요. 첨가행렬. 첨가행렬이고 이와 같이 축약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몇 개예요? 지금 열의 개수가, 자, 주어진 원래 식의 개수는 number of equation 얼마였어요? 행이 3개니까 3이고요. 그 다음 number of 미지수 variable은 얼마야? variable은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게 한번 봅시다. 주어진 게 어떤 형태인지 한번 봅시다. 주어진 게, 자, 첫 번째 행에서의 피봇은 이게 피봇이고요. 두 번째 행에서의 피봇은 얘입니다. 세 번째 행에서의 피봇은 얘입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피봇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이 열, 두 번째 열과 세 번째, 네 번째 열. 그래서 여기는 이제 x2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네 번째니까 x4에 해당되는 거죠. 이러한 x2와 x4가 뭡니까? 요게 피봇 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게 가지고 바로 자유변수 프리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주어진 게 요거는 사실은 뭐였어요?
보면 이게 R입니까? 이쪽 부분이 R이에요? U예요? R이면 이 부분이 1이어야 되고 이 아래 위로 전부 다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주어진 거는 기약 사다리꼴은 아니고요. 요거는 그냥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U, C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더 행축약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행축약을 더 해보면 자, 우리가 UC를 이거를 이제 RD로 바꿀 수 있죠. 그죠? RD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면 돼요? 자,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부분들을 다 한번 없애봅시다. 그 부분을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말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들은 지금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0, 0, 0, 0, 1, 7 그대로 둬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RD로 바꿔주려면, 즉 기약 사다리꼴로 바꿔주려면 여기 나오는 피봇의 위에가 전부 다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마지막 행을 두 번째 행에다 더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더해주면 0, 0, 2, 마이너스 8 되고요. 여기 1 더해주면 0이 되고요. 여기 더하면 10이 됩니다.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2도 0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3행을 2배 더해서 2배 한 다음에 1행에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1, 6, 2,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이거 2배에서 더하면 제로가 되고 이거 2배 하면 2, 7이 14가 되고 마이너스 4니까 10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요. 실제로는 아직까지 여기 RD가 아니죠. 그래서 요 RD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좀 지우고요.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진행하면 진행 후에 바꿔야 될 거는 뭡니까? 바꿔야 될 거는 지금 어디가 바뀌어야 돼요? 피봇이 얘와 그리고 얘입니다. 그러면 0이 되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 부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요? 밑에 거 두 개는 그대로 옵니다. 0, 0, 0, 0, 1, 7은 그대로 오고요. 두 번째 행도 그대로 옵니다. 0, 0, 2, 마이너스 8, 0, 10은 그대로 오고요. 자, 첫 번째 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죠? 따라서 1은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6도 그대로 오고요.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제로가 되고요. 여기는 8을 더하니까 3이 되고요. 0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0을 더하면 여기는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R인가요? R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 2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R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거는 두 번째 행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적어보면 1, 6, 0, 3, 0, 0이 되고요. 두 번째는 0, 0, 1, 마이너스 4, 0, 5가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은 0, 0, 0, 0, 1, 7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RD입니다. 이게 첨가행렬 RD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피봇은 앞에서 다 피봇 우리가 표시했지만 이 부분이 피봇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해를 한번 적어볼까요? 해를 적어보면 솔루션 셋은 어떻게 돼요? 미지수가 지금 5개죠. 그래서 x1, x2, x3, x4, x5의 벡터를 가지는 게 바로
이거의 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이 부분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이게 뭡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위치가 좀 잘못됐죠? 이 부분이 아니고 이쪽 컬럼이죠. 그래서 여기는 X2에 해당되고 여기는 X4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이 뭐다? 자유변수다. 그죠? 자유변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X2하고 여기 X4가 자유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 자유변수는 임의의 값을 다 가질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적어 봅시다. 이거의 답을 한번 적어 보면 옆에 있는 식에서부터 정리해 오면 되죠. 자유변수는 기본적인 그 기본 변수들, 베이직 베리어블들을 자유변수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제일 마지막 식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X5가 7이라는 거죠. 그죠? X5는 7로 딱 결정이 됩니다. 이건 7로 딱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X4는 요거는 프리베어리어블이니까 그냥 X4로 그대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X3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X3은 요 식들을 한번 적어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RD에서 식을 적어 보면 자, 1행에서 나오는 식은 뭡니까? 1행에서 나오는 식은 요거는 X1 더하기 6X2 더하기 여긴 X3은 없고요. 3X4는 이거는 오른쪽은 0이죠. 자, 2행에서 나오는 식은 뭐예요? 2행에서 나오는 식. 2행식은 요거는 적어보면 1, 2는 없고 X3은 X3 빼기 4X4는 이게 뭐란 뜻이에요? 는 5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서 X3은 어떻게 돼요? X3은 넘어가면 4X4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X2는 뭐예요? X2는 또 자유변수기 때문에 그냥 X2로 오면 됩니다. 그럼 X1은 어떻게 돼요? X1은 X2라는 자유변수, X4라는 자유변수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X1은 마이너스 6X2 빼기 3X4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각 변수들의 해는 이 X2와 X4 이 프리 베리어블로 되어 있는 것들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매개 변수 표현이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요거를 요 부분은 책에는 안 나옵니다. 자, X2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자유변수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었어요? X4가 있었어요. 그럼 X4로 또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X2와 X4가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벡터들을 하나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 X2와 X4를 다 제로 넣었을 때 X1, X2, X3, X4, X5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제로 집어넣으면 이 첫 번째는 제로가 되고요. 자, 모든 X2, X4를 다 제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제로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5가 되고요. 여기는 제로가 되고요. 여기는 7이 됩니다. 맞죠? 자, 이러한 벡터가 하나 나오고요. 자, 여기는 X2로 뽑아내는 겁니다. X2로 뽑아내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다 X를 다 뽑아내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 되고요. 여기는 1 되고 세 번째 행은 자, 세 번째 성분은 4가 되고요. 아, 4가 아니죠. 여기서는 자, X2로 뽑아냈으니까 마이너스 6, 1 여기는 제로가 되고요. 제로가 되고 여기도
제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x4입니다. x4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적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3이고요. 자, 여기는 x4가 제로고요.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0이 됩니다. 자, 주어진 해 집합이 여기서 나오는 솔루션 셋이 바로 위와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뭐예요? 자, 한번 봅시다. x1은 어떻게 돼요? x1은 마이너스 6x2 빼기 3x4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성분을 다 해보면 마이너스 6x2 마이너스 3x4 더하기 0 맞고요. 두 번째는 x2 그 다음 다 0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4x4 플러스 5가 되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0가 되고 x4는 x4 더하기 0 맞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떻게 돼요? 0, 0, 7이니까 7 맞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셋은 여기서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주어져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솔루션 셋에서 우리가 x2하고 x4는 임의의 실수죠. 프리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매개 변수 s로 써도 되고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t라는 이러한 매개 변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s와 t는 이건 뭐다? 임의의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 솔루션 셋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이거는 3차원 공간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분이 지금 5개이기 때문에 5차원 공간에서 이 점을 지나고요.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이루는 평면상에 있는 그러한 그 기하학적인 표현이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해 공간을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그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3차원 공간인데, 이거는 지금 벡터가 성분이 5개, 그래서 5차원 공간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벡터를 지나고 이 벡터와 이 벡터로 이루는 평면이 이 점을 지나고 있는 그러한 그 평면 공간을 생각하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해집합의 매개 변수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집합에서 선형계에서 선형계를 푼다는 것은 해집합에 대한, 그죠? 해집합에 대한 매개 변수 표현을 구하거나, 그러면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해집합이 공집합이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판별하거나 또는 매개 변수로 표현을 해주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다? 이 선형계를 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의 점프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뭐냐면 중고등학교 때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건요, 해가 있다 없다, 주로 해가 정확하게 하나 존재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해를 구했고요. 또는 이 뭐 직선의 경우라면 직선이 평행해서 만나지 않아서 해가 없는 경우 그렇게 따질 수가 있고, 해가 많은 경우에는 그냥 해가 많다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해가 많다면 과연 그 해들이 나타내는 게 정확하게 기하학적으로 공간상으로 어떤 것들을 나타내느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 대학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경우에는 시계수하고 미지수의 수가 똑같고 같고, 그래서 딱 하나의 정확한 솔루션이 존재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요, 이렇게 해집합의 매개 변수 표현을 통해서 그 해집합이 가질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가 어떤 건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선형 대수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 중에서 더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그겁니다. 해의 집합의 그 스페이스,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데는요, 조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해 집합을 표현하는 데는요, 반드시 자유 변수를 가지고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이러한 룰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해 집합의 매개 변수 표현도 동일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페이지 25페이지가 됩니다.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느냐, 존재성과 그리고 또 유일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형계가 자, 선형계에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가 A, X equal B라고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게 선형계라고 했을 때 그 선형계가 해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요건,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이 선형계는 해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요게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요 부분을 보면 됩니다. 첨가행렬에, 자, 첨가행렬은 뭐예요? 이게 선형계가 이렇게 주어졌다면 첨가행렬은 A, B가 되죠. 자, 첨가행렬의 가장 오른쪽 열이, 첨가행렬의 가장 오른쪽 열이라고 하면 뭐예요? B를 나타내는 거죠. B 벡터, 원래 있던 B 벡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피봇열이 아닌 것이다. 피봇열이 아닌 것이다요. 피봇열이 아닌 것입니다. 자, 얘를 여러분들이 쭉 나타내서요, 행연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RD로 갔다고 칩시다. RD로 가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 부분에 해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쭉 가면 피봇이 이렇게 있고 0이 아닌 피봇이 있다고 칩시다. R이니까 1이라고 칩시다. 1이고 그럼 이 부분은 다 0이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행도, 자, 두 번째 행은 뭐예요?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보다 오른쪽에 피봇이 와야 되죠. 자,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0이 오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0으로 갑니다. 이렇게 0으로 가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위의 행보다 더 피봇이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0으로 가고, 쭉쭉쭉 가요. 그래서 여기도 0, 0, 뭐 1 이렇게 쭉 가죠. 이렇게 가다가, 자, 마지막에 첨가행렬이니까 마지막은 이제 오른쪽 원래 D에 해당되는 값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값이 이렇게 있겠죠. 뭔가 값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어떤 값이 있다고 칩시다. 이 값이 B라고 칩시다. B. 자, 이렇게 칩시다. 자, 이렇게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첨가행렬의 가장 오른쪽 열이 피봇열이다 라고 하면은 피봇열이면 안 된다는 거죠. 피봇열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피봇열이 되려고 하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0이어야 되죠. 그죠?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게 첨가행렬의 가장 오른쪽 열이 피봇열이니까 우리가 적어보면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피봇, 제일 마지막, 자, 오른쪽 열이 피봇열이 되려고 하면 이 행에는 나머지는 다 제로고, 그죠? 요게 B가 피봇이어야 되니까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B가 여기서 0이 아니면 이게 뭘 의미해요? 모든 미지수에 대응되는 개수들이 제로인데 B가 0이 아니다. B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미지수에다가 어떠한 값을 넣어도 이게 개수가 다 제로이기 때문에 0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B가 0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모순이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죠? 모순. 따라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은 이와 같이 첨가액열의 가장 오른쪽 열이 피본 열이 아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요런 이제 상태가 요렇게 주어지는 상태. 이게 제일 오른쪽 열이 피본 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제일 오른쪽 열이 피본 열이 되는 순간 이거는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모순이 아니 되려면 즉 그래서 선형계가 해를 가지려면 이게 피봇이 아니어야 된다. 이게 요 내용이 되겠고요.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첨가행렬의 사다리꼴 행렬이 자, 사다리꼴 행렬이면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UC라고 쓸 수 있죠. 그죠? 이 사다리꼴 행렬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행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있으면 안 돼요. 다 제로인데 이 부분이 제로 아닌 모든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는 제로인데 이 우변양이 0이 아닌 게 있다. 모순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순이란 뜻이에요. 그죠?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피하면 요 두 개만 피하면 해는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해의 존재성에 대한 거고요. 해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재성. 자, 그 다음에는 해의 뭡니까? 유일성에 대한 거죠. 자, 그렇다면 위의 조건만 만족하면요, 해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가 있다고 할 때, 해를 가지면 해집합은 언제 정확히 하나의 해만 가지느냐,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를 가지게 되면 해가 없거나 해가 하나만 있거나 해가 적당히 많은 건 없습니다. 해가 적당히 많은 건 없고요. 해가 아주 많거나 무한히 많거나 하나이거나 없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조건만, 위에 있는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요거는 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해가 존재하면 그게 유일한가 아닌가를 따질 때는 뭘 보냐면 바로 자유변수를 보는 거예요. 해의 유일성은 자유변수 free variable의 유무를 보는 겁니다. 유무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딱 하나의 해만 나타납니다. 유일한 해고요. 자유변수가 있다면 그 자유변수는 임의의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의의 값에 해당되는 나머지 기본 변수들이 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이상의 자유변수가 있다면 무한히 많은 해를 가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있어요. 자유변수가 하나인 경우하고 자유변수가 두 개인 경우하고 어떤 해가 많아요? 둘 다 무한합니다. 그죠? 어떤 게 많다, 어떤 게 더 많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자유변수가 하나만 있어도 그거는 무한한 개수의 해를 가집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해의 존재성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첨가행렬을 가졌을 때 이와 같은 0000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우변항에 해당되는 B가 0이 아닌 게 나왔다. 이거는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만 피하면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럼 해가 존재한다는 경우에 하나인 해가 있냐 여러 개의 해가 있느냐 그걸 따지는 거는 뭐라고요? 프리베어리블이 있냐 없냐. 프리베어리블이 있으면 그 해는 유한히 많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장 2절 했습니다. 자, 1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예제 5번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판단 요걸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다음 선형계에 대한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어진 어떤 연립방정식에서요. 자, 어떤 연립방정식에서 이게 ax equal b에서 이게 첨가행렬이 a b가 되겠죠. 이거를 지금 요건 뭡니까?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요거는 어디까지 왔냐면
피봇이 지금 얘네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얘네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피봇이 1이 아니고 피봇의 위아래가 다 0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디냐면요, 요거는 A, B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U, C까지 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자, 이 부분은, 자, X1, X2, X3, X4, X5. 미지수의 개수는 넘버 오브, 일단 이퀘이션은 이게 식이 3행이기 때문에 3개고요. 넘버 오브 베리어블은 몇 개예요? 지금 X5까지 있죠? 5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 피봇 열이 아닌 부분 두 군데, 이게 뭐가 돼요? 이게 프리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죠? 프리 베리어블 되죠? 자, 그러면 해의 존재성 한번 판단해 봅시다. 해의 존재성. 자, 해의 존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각 행을 우리가 봤을 때요. 자, 이 부분이 피봇이기 때문에 0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모순인 상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가 존재합니다. 그죠? 해가 존재한다는 거, 존재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모순인 상황이 없어요. 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해의 유일성. 해의 유일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자유변수가 두 개 있어요. 그죠? 자유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는 무수히 많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제 5번에서는 존재성과 유일성만 말하라고 했는데, 요거에 한번 여러분들이 솔루션 셋을 한번 구해 보세요. 솔루션 셋. 솔루션 셋이 무엇인지. 그죠? 이거는 연습입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복습 겸 여러분들이 솔루션 셋을 한번 구해 보세요. 그러면 솔루션 셋을 구한다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죠. x2, x3, x4, x5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힌트를 주면, 이거는 지금 자유변수가 몇 개예요? 자유변수가 2개 존재하죠. 그죠? 2개 존재합니다. 이렇게 2개 존재하고요. 그리고 자유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또 5개의 성분을 가진 벡터, 열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개변수를 S라고 하고 T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S하고 T는 임의의 실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문제에 한번 솔루션 셋을 여기 주어진 이러한 형태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벡터 방정식이에요. 벡터 방정식. 벡터 방정식은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 주어졌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립 방정식이 주어진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주어진 게 예를 들자면 A11x1 플러스 A12x2가 B1, A21x1 플러스 A22x2가 이걸 B2라고 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연립 방정식계고, 요거를 이제 행렬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행렬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거는 우리가 A11, A12, A21, A22 이꼴 아니고 미지수 번수 X1, X2 이꼴 B1,
B2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A라고 했고 요거를 미지수 X라고 했고 요거를 우리가 B 벡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에 이제 벡터 방정식 꼴이 있겠죠. 벡터 방정식. 자, 벡터 방정식. 벡터 방정식은 우리가 여기 나오는 첨가행렬 또는 계수행렬에서 미지수에 해당되는 그 열 벡터를 우리가 썼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1 a11 a21 더하기 x2 a12 a22 이꼴 b b1 b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렇게 x1a 첫 번째 열 벡터 더하기 또는 x2a의 두 번째 열 벡터 이꼴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바로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행렬로 쭉 행렬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행연산을 통해 가지고 해를 구했던 것이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벡터 방정식 형태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 페이지 29페이지를 한번 보면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수업 우리 2학기 시작하면서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나왔던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계를 가지고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벡터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선형계의 해의 매개 변수 표현을 했을 때 그게 나타내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어떤 공간상에서 어떤 점을 지나고 그 점을 지나고 어떤 이 벡터의 방향으로 방향을 가지는 어떤 직선을 나타내는 게 이거의 해 공간이다. 또는 어떤 공간상에서 어떤 점을 지나고 어떤 벡터들 두 개로 구성되는 평면이 바로 이 선형계의 해 공간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한 식의 설명이 이제 더욱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R2에서의 벡터. 여기서 R이라는 건요. 여기서 R이라는 거는 실수를 의미합니다. 실수.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R이라는 건 리얼 넘버 실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2라는 건요. 이거는 성분의 개수입니다. 성분의 넘버 오브 성분의 개수. 그래서 R2에서의 벡터 하면은 요거는 성분이 두 개인 즉 공간에서 평면을 나타낼 수 있는 벡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두 가지 벡터가 나오죠. 세 가지 벡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U를 가지고 U는 벡터니까 쓸 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성분이 R2니까 두 개입니다. 3-1. 그 다음에 V는 0.2 그리고 0.3 뭐 이러한 크기를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W라는 벡터는 그냥 미지수로 W1과 W2라는 이러한 값을 가지는 벡터 R2에서 벡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열 벡터로 나타냅니다. 열 벡터로 나타냅니다. 열 벡터 컬럼 벡터입니다. 컬럼 벡터로 나타납니다. 열 벡터는 뭐예요? 하나의 열만 가지는 행렬이죠. 이걸 열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를 우리가 행 벡터 하면 하나의 행만 가지는 행렬. 그래서 그걸 행 벡터라고 하고 열 벡터는 하나의 열만 가지는 행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 두 개를 가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하나 내용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벡터의 상동입니다. 상동 똑같다는 거죠. 서로 똑같다. 그래서 영어로는 equal이라고 쓰는데 요게 같다는 건 뭐예요? 두 개가 벡터가 똑같다는 거는 대응하는 성분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의 곱을 배웠었어요. 벡터의 합 u 더하기 v. 여기서 u 더하기 v를 해보면 이건 뭡니까? 위에서 해보면 3하고 0.2하고 들었으니까 3.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0.3을 더하면 마이너스 0.7. 이게 두 개의 벡터의 벡터의 곱셈이고요. 합 또는 곱셈.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스칼라배예요. 스칼라배. 스칼라배는 u 벡터에다가 c배의 스칼라를 합니다. 요거는 c는 뭐 요거를 스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칼라. 어떤 수가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5라고 하면요. 5 u 하면 u가 여기 있었으니까 5배 해주면 각각 성분을 5배 해주는 거죠. 3, 5, 15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합이고 요거는 스칼라 곱입니다. 스칼라배. 스칼라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에서는요. 그죠? 물론 벡터 캘큘러스 해가지고 벡터의 미분들 나옵니다. 근데 선형 대수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벡터에서의 합, 벡터의 합, 그리고 스칼라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예제 1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죠? 이거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벡터 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벡터 합에 대한 그 평행사변형 법칙. 앞에서 벡터 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R2입니다. 자, 벡터의 합일 때 평행사변형 법칙이에요. 평행사변형. R2 평면에서 U하고 V가 평면에서요. U하고 V가 어떤 평면상의 한 점을 나타낸다고 싶다. 그럼 V는 이거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거는 V1, V2의 성분을 가지는 거죠. U는 뭐가 됩니까? U는 뭐 U1, U2를 가지겠죠. 이럴 때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U 더하기 V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거는요. 여기 나오는 이 U를 가져다가 U 더하기 V니까 뭐 U가 여기 있다고 하면 V를 가지고 V의 끝점을 가지고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 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직선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V입니다. V.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U 더하기 V는 이게 U 더하기 V 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평행사변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U하고 V를 더한다는 것은 그 더한 것의 위치를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U와 V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에서 U, V 그리고 제로인 점 이외에 네 번째 꼭지점에 대응하는 것이 이게 바로 U 더하기 V다. 그럼 요거는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각각의 성분 더하면 되니까 U1 플러스 V1 그리고 U2 더하기 V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돼요. 자, 예제 2번을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예제 2번을 한번 보면 표시하라는 겁니다. 예제 2번.
벡터 u가 2이고요. 그리고 v가 마이너스 6, 1입니다. 그러면 u하고 v를 더하라는 겁니다. 성분끼리 더하면 되죠? 뭐예요? 마이너스 4, 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것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평면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림 4번을 한번 확인해 주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냐면, 자, 요거를 한번 잠시 그려볼까요? 잠시 그려보면, 요게 이제 x1이 되는 거고요. x2가 됩니다. u는 어떻게 돼요? u는 2x2니까 한 칸, 두 칸, 위로도 한 칸, 두 칸. 이 지점이죠. 이게 u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왔고 밑으로 위로 한 칸 여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여기가 정확하게 그리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게 V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두 개는 뭐가 돼요? 여기 더한 두 개는 요거를 평행사변면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대강 그릴 수가 있고, 이거의 대각선, 자, 이 지점이 되겠죠. 이게 바로 u 더하기 v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예제 3번까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제 3번. 예제 3번은 뭐냐면 u가 3-1입니다.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합니다. 벡터에서 중요한 연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벡터의 곱, 그리고 벡터의, 그러니까 덧셈이죠. 벡터의 합이고, 그 다음에 스칼라배인데, 자, 기하학적으로는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했고, 그러면 스칼라배의 그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벡터가 3, 1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x1이고요. 이게 x2입니다. 그러면 3, 1이니까 하나, 둘, 세 칸 가고 밑으로 한 칸. 자, 이게 되겠죠? 이게 u입니다. 조금 빗나갔는데요. 이거 그냥 u라고 합시다. u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u라고 하면 이 u는 뭐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u는 뭐냐? 이걸 그려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u를 한번 보겠습니다. 2u. 2u는 u의 방향으로 2배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u는 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2u가 돼요. 똑같은 크기로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2u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u는 뭐냐 하면 원래 있던 거의 크기는 3분의 2가 되고 방향이 반대로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3분의 2u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성분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성분으로 쓰면 이거는 6과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자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가 되죠. 이러한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2u는 6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u는 마이너스 2, 그리고 3분의 2. 이러한 형태로 어떻게 돼요?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배를 하면은 양의 스칼라배 1보다 큰 걸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의 값을 곱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u의 모든이에요. 모든 스칼라 배의 집합.
이건 뭘까요? U, 어떤 벡터 U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U의 모든 스칼라베의 집합은 뭐냐면 U 앞에 개수, 그러니까 이거죠. 이걸 다시 쓰면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거는 CU, 임의의 C에 대해서 CU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CU는 어떻게 되냐면 U가 정해져 있고 임의의 C에 대해서 CU의 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뭐냐면 이 벡터, 원래 이 벡터니까 이 점이죠. 이 점을,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직선은 뭐예요?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죠. 그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 U를, 여기 나오는 원래 주어진 점, 이 U를 지나는 이거는 직선이 됩니다. 직선. 그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직선이란 말은 끝이 없어요. 이 위로 끝까지 올라가고요. 또 아래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 있던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요, 여러분들이 R2만 했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R3, 여기서 R3, 즉 뭐예요? 실수의 성분이 3개인 벡터로 확장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더 여러분들이 나가게 되면 이거를 Rn까지 갈 수 있어요. Rn. 실수로 성분이 n개인 벡터입니다. n개인 벡터. n. 자, 그러면 어떤 u가 있을 때, 어떤 벡터 u가 있을 때 이게 Rn에 이건 뭐예요? 속한다는 거예요. 속한. 그러면 u는 어떻게 되냐면 u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성분이 n개입니다. 그러면 u1, u2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un까지 나오는 이러한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Rn에 속하는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거에서는요, 이 u가 이게 수백만 개까지 갑니다. 열 벡터의 크기가 수백만 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R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라고 하면 R 100만 공간에 속하는 벡터가 돼요. 이러한 벡터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벡터 방정식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어서 여기 벡터들의 그 대수적인 성질, 그리고 벡터들의 1차 결합, 선형 결합,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